앞에서 스피노자를 다루진 않았지만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프로이트인데 이는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니체는 말년을 정신병동에서 보냈죠. 찰스 다윈은 스승이 불에 화형에 처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밖에 고흐, 바흐, 갈릴레오 갈릴레이, 피카소 이들 모두 시대가 인정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혹은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독한 견딤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고독한 견딤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보다 확고하게 해나갔고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견딤의 문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창조적인 일만 시간의 훈련과 그리고 고독한 견딤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에서 저자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은 10년의 시간을 너무나 훌륭히 보냈고 지금은 기쁨의 습관이 자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 아닐까 봅니다. 사실 저는 사부님의 미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이런 내공이 쌓여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교하게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독한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마지막 넘어섬의 문입니다. 첫 번째 방에서 우리는 조주 선사와 바디샵의 창시자 아니타 로딕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아니타 로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주 선사와 그의 스승인 남전 선사가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장면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할극 해보셨나요? 아주 간단한 역할극. 제가 남전 선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주 선사를 해주십시오.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이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이라. 그래 상서로운 모습을 보기는 했느냐? 상서로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워서 졸고 있는 여래를 보았습니다. 이때 스승이 이 녀석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네에게 스승이 있는가 없는가? 스승을 보시고 있습니다. 스승의 이름이 무엇인가? 가을 날씨가 차오니 스승께서는 건강을 돌보십시오. 다들 책을 읽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이렇게 찰나에 깊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주 선사는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선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선의 불꽃이었고 마지막 남은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남전선사라는 자신을 뛰어넘기를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샵의 창시자 아니타 로딕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계 이민계였고 이민자였고 영국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릴 적부터 아주 다양한 일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교사, 유엔 사무실, 그 다음에 숙박업, 식당, 햄버거 가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연식 피부관리라는 욕망에 삘이 꽂혀서 그는 1976년 바디샵 1호점을 열게 됩니다. 그녀의 사업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사업 말년에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그만두고 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반전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진 바디샵 지분 총 금액으로 1조 약 1000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모두 다 인권운동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영적 차원이 있듯이 비즈니스도 영적인 차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세계를 다니며 깨달았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통찰이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존재는 전일성으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외심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어떤 비루한 삶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자신을 몰아붙여왔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크세노폰과 플라톤입니다.
이 둘의 스승을 묘사하는 방식과 그 결과물은 너무나 달라서 누가 진실에 가까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피카소 역시 브랑크가 없었으면 자신의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양식을 선택하고 고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무지로 알려진 황무지라는 가장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시를 쓴 T.S. 엘리엇도 갑자기 에즈라 파운드죠. 에즈라 파운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황무지란 시는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같은 스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스승이라는 것이 반드시 말 그대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친구와 혹은 선배와 후배, 그리고 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의 역할을 해줄 그 누군가를 우리는 갖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적인 돈을 저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세계에다 기부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죠. 이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돈 버는 재능을 쓰진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그것을 나눴죠. 이들이 추구하는 모델, 그것은 나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어떤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넘어섬의 문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나를 더욱더 뛰어나게, 나를 더 도약하게 해줄 위대한 스승과 세상에 대한 공헌이죠. 세 번째 방에서 역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몇 분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을, 무엇을 공헌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깊은 인생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구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혹시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이 내용? 예.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조셉 캠벨의 스승인 하인리 침머가 인도의 한 동물 우화를 얘기해 줍니다. 어느 날 새끼를 벤 암호랑이가 염소떼를 습격합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요.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용을 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새끼 호랑이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염소떼가 다시 와서 보니까 새끼 호랑이가 혼자 불쌍하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여워서 새끼 호랑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풀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매 하고 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원래 고기를 먹어야 할 이 호랑이가 풀만 먹고 자랐으니 당연히 성장이 올바를 수가 없었겠죠. 비실이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호랑이가 습격을 합니다. 비실이 호랑이는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뭐야, 너 얘네들이랑 살한 거냐?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호랑이가 화가 나서 몇 대 쥐어 박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만 새끼 호랑이는 매 하고 울 뿐입니다.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의 손을 잡고 잔잔한 호숫가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큰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너와 나는 같지 않느냐? 너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라. 너는 호랑이다. 그리고는 동굴로 데려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영양의 고기를 한 입 베어 물게 합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에 자신은 채식주의자라면서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큰 호랑이의 위협에 못 이겨 한 입 먹게 됩니다. 처음에 캑캑거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내 그 고기 덩어리를 몸과 피 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는 최초의 포효를 하게 되죠. 좀 웃긴가요? 잠시만요. 꺼지지 않아요. 밟았네요, 손을. 헤라클레스입니다. 이제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떤 쾌락을 버리고 미덕을 18살 때 선택한 이후에 12가지 과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신화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멋진 서사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부족한 저의 강연을 너무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해서 제가 몰래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별이죠. 보다 깊은 이야기는 구본영 선생님께 듣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은 저자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